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처강입니다. 이스라엘의 드림머신 라비 전투기가 취소되자 이스라엘 국민들, 의회, 방위산업체들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방산업체들한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죠. 최소 300대부터 시작하는 대박 사업인 라비 전투기 사업이 엎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그냥. 물론 라비 전투기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부품들을 갖다가 미국에서 도입해오는 F-15와 F-16에 일부 적용하면서 일감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기로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었어요. 특히나 개발을 주도했던 IAI,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은 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는데요. 이때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던 미라주 전투기 시리즈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들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종이었고 여러 나라에서 1980년대까지도 절찬리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침 미라주 3 그리고 미라주 3의 개량형인 미라주 5, 네셔, 크피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했었으니까 이 미라주 시리즈에 대해서 조회가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로부터 핵심 부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의존하던 네셔의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부품 수급이 중단되면서 추가 생산을 못하게 됐지만 곧바로 미국제 핵심 부품들로 대체를 해가지고 만든 크피르 전투기를 양산하면서 이 활로를 또 뚫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가 되자 프랑스에서 이미 구식화가 된 미라주 3 시리즈들의 부품은 대이스라엘 금수 조치를 해제하게 되면서 아타나인 C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갖다가 다시 면허 생산을 하거나 혹은 중고품을 사오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물론 기존의 미라주 3, 5 시리즈 자체가 구식이 되어가면서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크피르마저도 이스라엘군에서는 퇴역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이 얇다 못해서 아예 없다시피 한 나라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라주 시리즈 전투기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죠. 심지어 손실이나 사고 같은 걸로 추락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오랫동안 쓰고 있던 미라주 시리즈를 갖다가 퇴역시키고 새로 전투기를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됐었는데 이런 나라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퇴역한 미라주를 중고 미라주가 대체하는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21세기까지도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미라주 시리즈의 변형인 크피르 전투기마저도 자주 당근의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 없는 나라들이 이 중고 크피르를 갖다가 업어가는 걸 보고 나서 IAI가 번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라주 3를 좋아한다고? 그럼 최신형 미라주 3를 출시하면 분명 잘 사가겠지? 그래서 IAI는 1961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미라주 3 전투기를 1990년대에 부활시키겠다는 정신나간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물로서 1991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나메르 전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으로 이전에 미라주 시리즈 전투기를 갖다가 발전시켰던 크피르 전투기랑 동일한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메르 전투기의 스펙들은 매번 변동이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영상 다 보시면 알게 돼요. 다만 크피르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고성능의 항전 장비들을 갖다 탑재하기 위해서 레이돔이 커졌고 항전 베이도 커졌고 기수도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메르 전투기는 미라주 3 전투기를 갖다가 현대에 다시 개같이 부활시켜가지고 현대전에서도 밥값을 하라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런 고급 항전 장비들을 달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는 원래 라비 전투기에서 장착하려고 했던 엘타 203 레이더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수평 기준 15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가 있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더비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었죠. 사거리는 50km입니다. 여기에 라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파이썬4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랑 엘비스타제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가지고 적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준하고 격추시킬 수가 있었죠. 파이썬4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긴 하지만 사거리가 굉장히 길고 탐색 각도가 굉장히 넓고 해상도가 좋은 시커를 가지고 있었고 R73 미사일처럼 초고기동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옆이나 뒤에 있는 적도 공격이 가능했고요. 복장량도 크피르 C7이랑 비슷한 6톤급으로 굉장히 충분한 수준의 성능이었죠. 여기에는 다양한 무장들도 장착됩니다. 페이브웨이 시리즈의 레이저 가이드 폭탄 이런 것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호타스 조종관, 즉 통합식 조종관을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조종과 동시에 무장 선정과 발사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덕분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여기에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갖다 달아줘가지고 전자광학 시커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인 사거리 25km의 공대지 미사일, 바로 매버릭 미사일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매버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걸프전에서 적전차 뚜껑 딴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항속거리를 갖다가 좀 보충하기 위해서 공중급유용 프로브도 장비가 되었고요. 내부도 환골 탈퇴되었습니다. 기존에 미라주에서 쓰던 유압식을 버리고 라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4중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컴퓨터로 정밀하게 기체를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미라주 시리즈의 공력적인 결함 그리고 비행 안정성 문제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었고요. 엔진 역시 라비에 들어갈 PW1120 엔진이 장착되었죠. 물론 이거는 가변적이긴 합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PW11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 F100 최신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약간 좀 축소해 놓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힘은 그대로 2만 파운드급인데 체급은 약간 작으니까 굉장히 크기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죠. 덕분에 늘어난 기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는 여전히 기존의 미라주 3랑 비슷한 마하 2.1을 자랑했습니다. 상승 고도도 늘어났고 거기다가 F16보다 훨씬 더 상승력이 좋아가지고 미라주 2000 시리즈처럼 고고도 요격기로서 써먹을 수도 있었어요. 고정 무장도 30mm 기관포 두 문으로 여전히 강력했고요. 즉 나메르는 크피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라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IAI는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는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엘타 203이 안 쓰고 미국제 APG-67을 통합해달라고 하면 통합해준다고 했고 그 나라가 개발한 레이더가 있다. 그럼 그것도 통합해준다고 했고 심지어는 러시아제 레이더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바락바락 우겨댔었어요. 돈만 주면 말이지. 엔진 역시 PW1120 엔진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지금 FA50이 쓰고 있는 F404 엔진을 갖다가 쓰는 것도 가능했고요. 크피르가 달고 있는 J79 엔진을 갖다 쓰는 것도 가능했고 만약에 내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프랑스제 아타9 C 엔진을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했어요. 무장 역시 돈만 주면은 모든 통합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돈이면 뭐든 다 해병님스러운 그런 전투기였죠. 아까 전에 제가 스펙이 그냥 참고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옵션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뭐 돈만 주면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쓰려고 나온 그런 전투기고요. 가격도 매우 저렴해가지고 물론 옵션별로 가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F16의 절반 값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지비도 저렴했고요. 인도 방식 역시 옵션처럼 다양했어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생산. 다만 신규 생산을 해주려면 생산 라인을 어쨌든 다시 구축하고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80대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보기 때문에 주문 물량이 80대가 모였다가 그때 한 번에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요. 이 주문 물량 80대가 모일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IAI에서는 이스라엘군한테 너네가 80대만 좀 의무적으로 사줄래 하면서 강매를 시전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군에서 치장물자로 처박아둔 크피르 전투기를 갖다가 나메르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점은 별도로 대기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게 그래도 중고 기체니까 아무래도 좀 찝찝하지. 게다가 이스라엘군이 워낙에 기체들을 갖다가 막 굴리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오죽하겠습니까? 항전배기 같은 경우에도 크피르가 나메르보다는 약간 작기 때문에 엘타 2031 레이더의 데이터 처리 장치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간략화한 버전을 갖다가 장착을 해야 됐었어요. 세 번째는 도입을 원하는 국가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미라주 3나 미라주 5 전투기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보내주면은 IAI 공장에서 이거를 나메르로 개조해가지고 출고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최소 물량인 80대만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은 신규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죠. IAI에서 업그레이드나 중고 기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완제품 그대로 판매를 해야만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 기체를 갖다가 만들어야만 차후 로드맵도 다양하게 짜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에 막아 끼고야 말았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라크군에게 철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라크군은 인접국가였던 사우디까지 침공을 할 모양새를 보였죠. 이 때문에 미국이 총대를 메고 연합군 70만 명을 모아서 1991년 1월 17일부터 이라크군의 괴멸과 쿠웨이트 해방을 목표로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가진 이라크군은 당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나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병기 그리고 새로운 군사교리에 무참히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걸 갖다가 좀 전황을 타개해 보려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아랍국가 군대들을 갖다가 이탈시키려고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이죠. 자, 일단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때려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빡쳐가지고 연합군에 참전해서 이라크 때리겠지. 근데 다른 아랍 국가들은 아무리 이라크가 미워도 이스라엘이랑 같이 싸우긴 좀 그렇거든.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이니까. 그럼 당연히 연합군에서 아랍 국가 군대들이 이탈하고 당시 연합군이 사용하고 있던 아랍 국가들이 제공한 전초기지와 보급물자 기지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난데없이 그냥 스커드 미사일을 갖다가 우르르 쳐맞아야 됐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분노했고 이라크를 개폐해주려고 했는데 이걸 막아선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참전하면은 후세인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죠. 대신 미국은 이스라엘에 패트리어트2 포대들을 갖다가 긴급하게 공수해주면서 이스라엘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프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스커드 미사일의 공포에 덜덜 떨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탄도미사일들을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진행했죠. 근데 동시에 냉전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군비도 축소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됐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주는 군사 원조액도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감소한 건 아닌데 동결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조액이 사실상 축소된 것이랑 마찬가지 효과를 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국방비를 막대하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날 테니까. 근데 미사일 방어 체제는 또 구축을 해야 돼.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군으로서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와중에 구식 전투기나 다름없는 나메르를 갖다가 80대씩이나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나올 리가 없었죠. IAEA는 이스라엘군이 목표로 한 최소 수량인 80대를 사줄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전투기를 사달라고 세일즈를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해 가지고 서방도 군축을 해야 됐어가지고 시장에 중고 전투기들이 괜찮은 게 많이 나왔거든. 이 와중에 굳이 구형 전투기를 갖다가 신형으로 개같이 부활시킨 나메르를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올 그런 이유는 없었죠. 싼 걸 원하면 그냥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전투기나 아무거나 하나 사오면 되는 거고, 신조 기체를 원하면 나메르 같이 굉장히 애매하고 설계도 옛날 설계인 물건을 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F-16 사오면 그만이었고, 결국 나메르 전투기 사업은 시제기 한 대만을 출시한 채 엎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메르 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스라엘군이 치장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던 크피르 전투기를 갖다가 크피르 C-10이라는 이름으로 나메르 전투기랑 동급으로 개수를 내가지고 중고 시장에 판매되는 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2020년대에는 크피르 NG라는 아주 근본도 없는 네이밍으로 뇌절까지 해버리면서 현재까지도 나메르의 영혼은 돈 되면 뭐든지 다 해병님이신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